통합진보당의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선거를 두고 이번엔 책임론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당권파는 부정선거를 관행으로 치부하며 당권 거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례대표 2번 이석기 당선인이 유시민 공동대표를 찾아가 당대표를 주는 대신 당권파의 지분을 보장해달라는 거래를 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석기 당선인을 포함한 비례대표 1번에서 3번의 사퇴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박성원 부장, 좀 전에 그 비례대표 후보 1번이죠. 윤금순 후보가 사퇴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1번부터 3번까지 다 사퇴하라고 했는데, 1번만 사퇴했는데, 1번 정도가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현재 당권파로 알려지고 있는 그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은 윤금순 후보 정도의 사퇴에서 이 사퇴를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비주류, 이른바 국민참여당 출신과 또 진보신당 탈당파 그룹은 그 정도는 안 된다. 1, 2, 3번 전원을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이 사퇴하신 분 1번, 저희가 가끔 소개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사퇴하는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예, 윤금순 당선인은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대표를 지내신 분인데요. 이른바 민족해방 계열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른바 현재 민족해방 계열, 현재 당권파 중에서도 핵심 실세 그룹이라고 하는 경기 동부연합과는 좀 갈래를 달리하는 인천연합 소속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05년에 그 인천 메가더 동상 철거 운동을 벌였던 그 단체의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신문 보면 1번도 1번이지만 사실은 많은 신문이 2번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고 2번이 실세다 이렇게 싣고 있거든요. 네. 그 2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당 공동대표 비공개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 3번에 대한 사퇴의 여론이 당 안팎에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에 대해서 2번 이석기 당선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물러나게 되면 현재 당권파의 주축인 그 전체 경기 동부연합 그리고 그 민족해방 계열의 전체 중심이 흐트러진다. 지금 그 당권파의 얼굴이었던 이정희 공동대표가 사퇴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이석기 2번 당선인마저 원내 진출이 좌절될 경우에는 당의 당권 자체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현재 당권파의 위기의식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사퇴하는 걸로 해서 2번을 네. 구하려고 한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뭐 그러한 바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현재 그 당 안팎의 비판이 워낙 거센 상황이라 사실 오늘 어떤 정도로 결론이 날지 현재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2번 좀 전에 이제 지키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2번에 이렇게 목맥을 매달리는 이유,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석기 당선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정희 공동대표가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그 현재 당권파의 그 중심 세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몸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민족민주혁명당 이른바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주사파의 김영환 씨가 92년에 창당했던 민족민주혁명당의 핵심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그 민노당이 이 현재 그 통합진보당의 주축 세력으로 부각하기까지의 그 막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번에 또 오늘 아침 신문 보면은 이석기 그 당선자가 유시민 대표에게 서로 거래를 했다. 이래서 지금 크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공동대표가 다 물러나고 네. 그리고 비례대표 경선으로 후보 순서를 정했던 비례대표 당선인과 심지어 예비후보까지 다 물러나야 된다라는 당 안팎의 요구에 대해서 당권파로서는 이석기 당선인으로서는 비주류에게 만나서 그 윤금순 당선인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이 사태를 수습하자. 만일에 이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이 검찰 수사로까지 가게 되면 당의 존립 자체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만 이게 넘어갈 일이냐. 그래서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검찰이 일단 그 보수단체 라이트 코리아라는 보수단체에서 이 사안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 당연히 그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배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검찰로서는 배당을 해놓고 수사 착수에 사실상 들어간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법적으로는 당내 경선 절차는 그 당의 고유한 절차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금품 살포라든지 또는 업무 방해죄에 대한 명백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은 검찰이 수사 개입을 꺼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발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당내 절차를 넘어서 근본적인 업무 방해라든지 일반 형사사법 절차에까지 이르는 중대한 위법 행위들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어제 통진당에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좀 반대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사하게 되면 이제 당의 뭐 내부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좀 공개되는 걸 좀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만일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비단 이 사안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원 명부라든지 그동안 또 당이 이거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해온 과정에서 빚어졌던 많은 무리와 또 심지어 불법적인 것들이 검찰의 도마에 오르게 되면 당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극구 그것을 막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국민들 정서로 보면 지금 이런 지경까지 됐으면 일단은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더 보여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검찰 수사는 안 받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뢰하지 않는 한 안 된다. 근데 스스로 의뢰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진보 정당의 생명이 흔히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새누리당의 그 과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일어났을 때 엄청 이 당에서 비난을 했죠. 네. 근데 그 경선만 해도 당내의 당권 주자들을 대표를 뽑는 경선이었는데 이것은 대표 경선이 아니라 국민 대표 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는 절차에서 이런 불법과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 수사를 막을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 적지 않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뭐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 도덕성을 이렇게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그 어디 이게 좀 발뺌을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좀 한데 그 이정희 대표가 3월 때인가 아마 그 출마를 앞두고서 아마 책을 낸 것 같은데 에세이를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4년간 지켜본 국회는 썩은 정치, 코미디 정치였다. 우리 당지자 참으로 깨끗하고 놀라운 사람들, 솔직 담백한 진보. 앞과 뒤, 겉과 속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지금 이 책의 내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앞뒤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책 왜 썼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걸 보면은 정말 평상시에 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다 싶은데 아무튼 이런 점을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진보당이 더 타격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과거 스스로가 해온 말과 대비되는 행태를 하니까 더 실망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지금 1번 뭐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1, 2, 3번 이렇게 후퇴하게 되면 이제 후순위자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판사죠? 서기호 판사? 네. 그 각하 판사인가요? 네. 각하의 각하 빅력 그 좀 막말로 했던 판사가 됐었는데 네. 그분이 비례대표 좀 후순위가 됐었는데 그분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뭐 몇 개의 그 전제가 성립이 충족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 예비 후보 지금 4, 5, 6번 당선자 빼고 7, 8, 9번으로 밀려야 되는데 1, 2, 3번이 다 사퇴할 경우에 근데 7, 8, 9번이 그걸 승계하기에는 이들도 역시 같은 부정 경선의 결과로 7, 8, 9번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들도 승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누구 빼고 하다 보니까 현재 이 경선 과정이 아닌 다른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가 딱 3사람 남습니다. 유시민 공동대표하고 지금 서기호 판사하고 또 한 사람 강종원 한국문제연구소 대표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아까 그 서기호 판사가 그 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잠깐 사설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도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선까지 연대를 안 할 수 없는 네. 상황으로 서로 2인 3각을 끈을 꽉 걸어놨는데 현재 상태에서 부정선거에 저런 본산인 것처럼 되는 정당과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당내에서도 특히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한 몸뚱아리로 같이 가기보다는 사안에 따른 사안별 연대를 하자, 정책별로 연대를 선별적으로 하자라는 주장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새누리당에 좀 패한 이유 중에 이제 분석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이제 통진당과의 선거 연대 이제 오히려 그게 좀 부작용 영향을 일으켰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우리 지지자라면 나 찍을 수 있지만 통진당 연대 그것까지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실점을 했다고 좀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보면 이제 선거 부정 사례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제 뭐 총선은 지났고 그 뒤에 이제 뭐 대선까지도 이제 저기 야권 연대하는 거냐 할 때 이 야권 대선에서의 야권 연대 이것도 좀 약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물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연대의 틀을 허물면은 스스로가 약속했던 이렇게 하는 것을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깨질 뿐만 아니라 당내에 또 적지 않은 특히 지금 친노 세력이나 이 진보 세력과의 연대에 보다 강하게 집착을 하는 또 당내 주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런 사건이 나타나서 무슨 연대를 깬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 게 현실입니다.